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으로 먹는 3대 영양소 책 내용 탄수화물, 우리가 먹는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연이 정주영, 1700만 조회수를 기록한 네이버 대표 과학 블로거이며 의사이자 과학 칼럼니스트인 고던이 말하는 과학적인 음식 섭취 가이드라인.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과 체중 감량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저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탄수화물 섭취의 적당량,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까지 나와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부터 알아볼게요. 에픽 연구, 유럽암 영양전향적 연구의 일부분으로 그리스에서 1993년에서 2003년 사이 22,944명의 성인을 추적한 결과 총 455건의 사망이 관찰되었고,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를 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200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비만에 대한 무작위 실험 보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고단백질 식이 애킨스 다이어트 진행 결과 3개월에서 6개월에는 감량 효과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니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기로는 효과가 있지만 1년 지나면은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009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811명의 가체중 성인을 4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저지방에서 고지방, 저탄수화물에서 고탄수화물로 식이 비중을 달리해 2년 동안 진행한 연구입니다.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열량 제한 식이를 하면 어떤 식사든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수화물 양을 35에서 65%, 지방량을 20에서 40%로 바꿔가며 테스트도 했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인 면에서도 살펴봅시다. 케톤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케톤증은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산의 대사 과정 중 케톤체가 가량 생산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이 케톤체는 무엇일까요? 케톤체는 지방대사 산물로 산성을 띄어서 가량 생산 시 대사성 산증인 케톤산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밥 한 공기 수준의 탄수화물로도 케톤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인체는 단백질에서도 에너지를 꽤 공급받지만 탄수화물이 거의 공급되지 않는 당질 기하 상태에서는 케톤증과 더불어 신체 대사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게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탄수화물에 집중된 식이를 하는 사람에게서 이상지혈증, 당뇨,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 62.3%에 비해 68.2%, 73.6%, 81.4% 섭취군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중성지방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만성질환 연관도를 보면 75% 이상에서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높았고 72%일 때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탄수화물 섭취를 7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곡밥에 적절한 반찬과 요리를 먹으면 대개 70% 이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참 쉽죠? 사실 80에서 90% 탄수화물 식이를 하려면 흰 쌀밥에 김치만 먹는 노력을 해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노인층을 제외한 한국인의 평균 식이를 조사했을 때 건장량에 접근했고 젊은 층에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잡곡밥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기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에
편식 가능성이 줄어들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45개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했는데 그 결과 하루 90g의 통곡밀을 섭취하는 경우 간상동맥 질환의 상대 위험도는 19%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22% 정도 감소, 전체 사망률은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16만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건강연구 10분의 1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통곡밀 섭취를 많이 할수록 당뇨 발생 위험도가 줄어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2015년 새롭게 나온 8차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와 미 당뇨학회 및 암학회, 심장협회 등 여러 가이드라인도 통곡물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2003년 합동 가이드라인인 WHO와 UN 산하 세계농업기구는 전체 열량 섭취 중 탄수화물의 비중을 55에서 75% 정도로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55에서 65%로 잡았습니다. 앞선 연구들과 더불어 두 가이드라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 섭취의 기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의 저자 맥두걸과 하늘건강법이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을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건강한 하루를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